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했네요. 이게 지난주 차트 모습이고요. 제가 차트를 처음에 이제 보는 이유는 차트가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제 생각에 차트는, 그거 같아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투영됐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이거 지금 일봉이고요. 보면 지난주 하락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 여기 한 2700에서 29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여기서 이제 아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증시가 점점 사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리다 보다가 여기 2950쯤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매도세라 그러죠. 셀러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뭐 이런 50일선 같은 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다시 또 2950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보통 이런 게 보면 두 번 이렇게 셀러들이 다 소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하고 또 가서 또 매도를 많이 하고, 보통 이렇게 세 번째 만약에 여기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 그 전에 팔았던 사람들 있죠. 뭐 여기서 뭐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 지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벌써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째가 되면은 여기서 이 매도세가 많이 소진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을 넘고 올라가는 순간 심리적으로 이 2950에서 파는 사람들이 다시 신규 매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다음 주 혹은 뭐 다다음 주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마켓, 이 차트적으로 마켓의 트렌드, 이런 흐름을 보면은 마켓은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 말이나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만약에 이 2950, 이 단기 뭐 저항으로 작용하는 요 지점이 넘게 되면은 매수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RSI도 충분히 지금 과매수 아니고 딱 그냥 저냥 적당해요. 그리고 주봉을 볼게요. 주봉도 보면은 빛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뭐 차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저항과 지지는 한 끗 차이인데, 뭐 여기서 하나 올라오면 이제 지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주봉도 똑같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과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월봉을 한번 보면은, 네, 월봉도 똑같아요. 여기서 약간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다음 달, 그러니까 요번 달 말에 이 지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 연준, 의회, 다 지금 한 몸으로 돈 쓰고 있어요. 연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 니네 재정정책 써라. 금리 낮게 유지해 줄게. 이거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도 이게 갈증할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절대 미국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진짜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마이너스를 금리를 가게 되면 미국만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조금 회복이 보여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진짜 박살이 나가지고 그 피해가 미국으로 올 때쯤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미국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이든 나중에 뭐 3년이든 5년이든 뭐 10년 지난 시점이든 미국의 피해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피해가 제일 적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안 그럴리라는 뭐 보장은 없어요. 자, 이거는 다음 주 제가 마켓 와치에서 보는 건데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지수는 없어요. 당연히 홈빌더 이런 뭐 지수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제가 4월 중순쯤에 녹음을 했어요.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지금의 마켓의 악재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거다. 예. 물론 마켓하고 이런 현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여서 혼란을 하시면 안 돼요. 마켓은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앞으로 전 세계가 폭삭 망할 거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뭐 이니셜 그 잡리스 클레임 있잖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도 아마 요번 주에 나온 거보다 더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예상을 깨고 높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확률도 높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잖아요. 연준 그 의장들의 말을 종합해보고 뭐 제롬 파월 말을 봐도 지금 이 리세션이 짧게 끝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오히려 정부한테 더 돈을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는가 많이 많이 국채 발행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국채는 언제나 수요가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연준이 최대의 매수처예요.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은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좋게 말하면 했지 혹은 인플레이션 투기 자산이라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다면 금은 그 투기 목적을 잇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뭐 다음 주에 그렇게 특별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 마켓 참여자들의 심리에서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다 투영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도 마켓은 꾸역꾸역 오르고 있고 2950 지점으로 자꾸 두 번째 지금 맞고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만 기만장 차이로 살짝 지지하는 여기서 이제 살짝 지지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어제의 셀러가 오늘의 매수세가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GDP 하나 좀 볼게요. 네, GDP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아틀란타 연준에서는 뭐 42% 하락한다 그러고 골드만삭스는 39%뭐 하락한다 그러고 지금 이미 다 2분기에 대한 이 GDP도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또 여기 볼게요. 예, 핌코에서는 30%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막뭐 40%뭐 30%막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GDP에서 이제 특별히 그렇게 증시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욕 연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31이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GDP도 요 근방에서만 나오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은행 섹터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4월 초였죠. 그 JP 모건 그 CEO가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주주들에게 준 레터인데요. 이거 보통 읽어보는 편이에요. 2019년 주주 서한 같은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요거예요.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어디 갔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거예요. 이게 22페이지인데 뭐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 다 뭐 지금 뭐 재무적으로 좋고 건강하고 다 좋아요. 단지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있다. 요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네 JP 모건 CEO도 뭐 미국 GDP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2분기에 여기 보이죠? 35% 이제 하락한다 그러고 지금 실업률이 여기 14%로 4분기에 이제 피크를 찍는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uspending dividend. 근데 이게 디비던드를 이제 그 중지하는 건데 이게 얘네가 피해를 받고 뭐 최악이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디비던드를 컷이 아니죠. 일시 중지할 수 있다라고 살짝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JP 모건이 이렇게 일시 중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대형 은행들도 이렇게 중지하게 될 확률도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은행주의 그 배당률을 보면은 다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8%인가 7%인가 뭐 9%인가 그러고 그리고 뭐 JP 모건도 뭐 5%, 6% 이런 대형 은행들의 지금
디비던 율이 되게 높아요. 배당률이요. 이런 게 이미 마켓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켓에서는 은행들이 디비던 컷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미 주가에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높게 계속 유지한 적은 없었거든요. 2008년에도 올라갔다가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87% 컷하고 뭐 웰스파고인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절반 컷하고 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은행들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비던 컷이 얘네들이 펀더멘탈이 손상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시 정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프로비전이거든요. 그 은행에서 나쁜 대출 같은 경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작년 대비 대체적으로 물론 줄인 데도 있고 별로 뭐 안 올린 데도 있는데 장난 아니게 올렸어요. 이게 보면은 뭐 작년 대비 이만큼 뭐 7빌리언씩 올리고 뭐 JP 모건 같은 거 프로비전을 가장 많이 늘렸죠. 450% 늘리고 그리고 웰스파고도 370% 늘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거의 400%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행들이 지금 최악을 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비던 컷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 디비던 컷을 예상을 하고 혹은 이런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설사 올 뭐 한 6월쯤이라든가 이때쯤에 JP모건에서 우리 디비던 서스펜드 한다 그랬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대응이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것들이요. 이분 잘생기셨죠? 네, 그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이죠. 네, 페드 연준 카시카리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 그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딱 여기 나오죠. 200빌리언 니네 지금 빨리 준비해라. 그 얘기가 다 그거예요. 2008년도에 우리 200빌리언 니네한테 투입했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은행주들이 디비던으로 거의 190빌리언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야 우리 2008년 니네 200빌리언 줬으니까 니네 요거 빨리 준비해 놔라. 그러니까 이 정도 니네 돈이 있는 거 알고 있어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야 배당 컷 해라. 왜냐면 미국 은행들이 작년 2019년도에 총 187빌리언인가 뭐 190빌리언인가 거의 200빌리언 정도 대비 배당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카시카리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니네가 이 디비던 컷만 하면은 지금 니네 충분히 우리 이거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상승하려 하고 있다. 지금 뭐 현실과의 괴리는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왜? 이렇게 벌써 이 셀러들의 이 매도세가 충분히 소진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에서는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에 이 매수했던 사람이 여기서 팔고 이 지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2950이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과거에 요 지점에서 팔았다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 이 지점에서 올라가면서 신규 매수세로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